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독자들의 요청을 받고 이왕재 교수님의 서울 사랑침례교회에서 강연한 비타민C에 대한 강연, 그리고 장항준 박사의 유튜브에 소개된 바 있는 비타민C 관련 논문을 분석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한 독자가 요청한 바 있는 하병근 교수의 비타민C 항암의 비밀 동영상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한 주제인데요.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은 혈류를 개선하기 때문에 세포에 보다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암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하교수 영상을 보고 제가 전혀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교수가 쓴 비타민C 항암의 비밀 책과 하병근 교수가 추천한 비타민C가 암을 죽인다, 일본인 야나기사와 아치오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교수가 추천한 바 있는 논문을 한 편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 동영상에서는 주로 하병근 교수가 쓴 비타민C 항암의 비밀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교수는 자신만의 비타민C 의학 이론을 갖고 있는데요. 이른바 라독스 의학론입니다. 비타민C에 대한 하병근 의학론, 즉 라독스 이론은 비타민C의 항암제, 양항암제 이론입니다. 항암제는 항산화력을 가진 본래의 비타민C, 즉 암을 예방하는 기능을 말하고요. 양항암제는 몸속에서 비타민C가 산화되어서 산화 비타민C가 암을 치료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중 양항암제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항암제, 양항암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항산화 비타민C, 산화 비타민C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교수 핵심 논리는 책 여러 곳에 분산되어 나옵니다. 이것들을 끌어다가 재구성해야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비타민C의 항암 기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교수 책에 언급된 비타민C 항암 기전을 한 곳으로 끌어모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교수가 주장하는 비타민C 항암 기전은 비타민C 항암의 비밀 책 페이지 28, 29, 31, 50, 51, 136, 146에서 149페이지에 걸쳐서 분산되어서 나옵니다. 인용하는 페이지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설명드리면 듣기에는 좀 불편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인용 페이지를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페이지는 생략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교수는 비타민C가 암을 치료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기존의 라이너스 펄링과 그 이론을 따르는 분들이 이미 주장한 바 있는 비타민C가 산화할 때 발생하는 과산화수소의 암세포 사멸 이론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교수가 독자적으로 밝힌 역시 비타민C가 산화할 때 발생하는 산화 비타민C의 항암 이론입니다. 애초에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에 대한 큰 기대를 걸고 책 내용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갖고 책을 보았는데요. 책을 정독하고 나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노벨상을 받았다는 그 라이너스 펄링이라는 사람이 과학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비판할 부분이 너무 많고 라이너스 펄링이나 하교수 등 비타민C 메가도스요법을 옹호하는 분들이 비타민C와 암에 대한 오해를 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라이너스 펄링과 하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비타민C가 투여되면 과산화수소가 발생하여 암을 사멸한다는 기존 이론과 하병근 교수가 새롭게 발견했다는 비타민C가 산화되어 나타난 산화 비타민이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이론에 대해서 저희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 교수가 생전에 계시지 않아서 마음이 좀 편치는 않지만 과학은 비판을 통해 발전하기 때문에 가감없이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타민C가 산화하면서 발생한다는 과산화수소가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여 파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스 폴링의 주장을 따르는 의학자들은 비타민C가 산화하면서 과산화수소가 발생하고 그 과산화수소가 독성으로 작용해서 암세포를 파괴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암세포만을 철저히 골라서 사멸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타민C가 산화하면서 발생하는 과산화수소야말로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그 어떤 표적 항암제보다도 뛰어난 사고력을 가진 항암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 교수 책에는 비타민C가 산화할 때 과산화수소가 발생한다라고 주장만 했을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하 교수가 추천한 바 있는 비타민C가 암을 죽인다 책을 보니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 책 페이지 81, 85, 86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핵심 주장이 담긴 책 페이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파종 세포를 비타민C에 넣어둔 것과 과산화수소에 넣은 샘플 사이에 사만 곡선이 유사하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비타민C가 산화할 때 과산화수소가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라고 85페이지에 나옵니다. 즉 이것은 가설이죠. 이 가설은 실험으로 증명해야 정설 혹은 사실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비타민C를 우리 인체에 100배 이상 투여한 후에 실제로 혈액이나 세포에서 과산화수소가 100배 이상 발생하는가 높아졌는가 확인해보면 금방 결론이 나옵니다.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너스 폴링이나 그 추종자들은 이처럼 아주 쉽고도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설로 보기에도 터무니없는 비타민C가 산화할 때 맹독성 물질인 과산화수소가 발생한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독성 물질인 과산화수소를 끓여들여서 시험관에서 비타민C와 세포 사멸 곡선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비타민C가 산화할 때 과산화수소가 발생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산화수소가 암세포를 사멸한다. 그것도 암세포만을 정확히 구별해서 선택적으로 파괴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세포를 사멸하는 물질 중 이와 유사한 형태로 암을 사멸하는 물질이 한두 가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독성 물질들은 과산화수소와 유사한 패턴으로 세포를 죽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죽는 세포 수도 많아지는 것은 모든 독성 물질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라이너스 폴링과 그에 버금가는 의학자라고 알려진 카멜론의 입증 방법입니다. 이것은 과학에 대한 농단입니다. 이 책 81페이지에는 비타민C가 암을 죽인다 책 82페이지는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노련한 연구 방법을 선택한 것에 나는 감탄했다. 라고 말합니다. 의학을 과학이 아닌 신앙, 신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라이너스 폴링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과학을 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한 채 아집을 부리면 인류에 큰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일단은 비타민C를 투여하면 부수적으로 과산화수소가 발생한다는 라이너스 폴링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때 발생한 과산화수소가 암세포만 골라 죽인다는 주장이 근거가 있을까요? 한번 실증적으로 반박해 보겠습니다. 자,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독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소독할 때 과산화수소를 바르죠. 상처 난 곳에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닥치는 대로 모두 태워버립니다. 순간에 엄청난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만약 라이너스 폴링의 주장처럼 비타민C가 산화할 때 과산화수소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 과산화수소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상세포도 모두 죽습니다. 또 암이 발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비타민C가 산화할 때 발생한 과산화수소가 암세포만을 철저히 골라 찾아 들어가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비타민C가 산화할 때 과산화수소가 발생한다는 주장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에,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로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가 암세포만을 골라 죽인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산화수소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근거가 없는 과산화수소가 암세포를 죽이고 또 선택적으로 사멸하겠습니까? 자, 라이너스 폴링이나 하 교수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을 하 교수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하 교수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비타민C 생성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비타민C 전구체로부터 비타민C가 만들어질 때 과산화수소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고 비타민C를 외부로부터 가져온다면 그것이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 교수가 자신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은 본래 비타민C를 합성했었다. 그런데 이 비타민C를 합성할 때 과산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인간은 더 이상 비타민C를 합성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산화수소가 얼마나 해로우면 그 중요한 비타민C를 합성하지 않게 되었겠습니까? 라이너스 폴링은 인체에 그렇게 해로운 과산화수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초고용량의 비타민C를 정맥 투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체에서 과산화수소가 발생하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암이 발병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암세포가 발병하기 전에 사망합니다. 과산화수소를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최근에 현직 의사를 포함해서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과산화수소를 항암제라고 소개하고 식용과산화수소라며 10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과산화수소를 복용하고 나서 환자들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실까요? 살균제로 쓰이는 과산화수소를 치료제로 속여서 판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비염이나 암 치료에 좋다고 거짓 광고를 한 유튜버도 고발됐는데 현직 의사까지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8,000개, 2억 원 넘게 팔렸습니다. 거짓 광고에 가담한 유명 유튜버 영향도 컸습니다. 구독자 8만 명이 넘는 현직 의사까지 있었는데 모두 고발됐습니다.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항균, 옥시전을 만들어서 항암에 대한 효과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해당 제품을 물에 섞어 먹었다가 각혈과 하열, 구토 증세를 보인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자,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라이너스 폴링의 주장을 맹신하고 따른 결과입니다. 라이너스 폴링의 주장을 국내 일부 의사들, 유명 유튜버들이 그대로 인용해서 과산화수소가 암을 치료한다, 항암제다 라고 주장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라이너스 폴링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봅시다. 청산가리가 비타민C처럼 유사한 형태로 암세포를 사멸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그 청산가리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사멸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청산가리를 섭취하지 않을까요? 식용 청산가리라며 청산가리를 복용할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다음은 하 교수가 양항암제라고 명명한 산화 비타민C의 암세포 사멸 이론입니다. 하 교수 책 50, 51, 13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 곳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교수의 비타민C 항암 비밀은 바로 이 산화 비타민C에 있습니다. 자, 하 교수는 비타민C가 혈액 내 혹은 암 조직 주변에서 산화되어 독성 물질인 산화 비타민C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 비타민이 산화 촉진제인 하이드록시 자유기를 만들어, 즉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찾아가 죽인다는 것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자, 산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투여한 비타민C가 다시 산화 촉진제로 작용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하 교수는 기존 항암제는 암과 정상세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죽이는 반면 산화 비타민C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세포만 골라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이상적인 표적 항암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48페이지에 나옵니다. 하 교수는 이를 위해서 혈액 100dl당 350에서 400mg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맥 주사하면 경구 투여보다 100배나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51페이지에 나옵니다. 혈중 비타민C의 양에 비례해서 산화 비타민C도 증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비타민C를 일일 권장량보다 1000배인 5만에서 6만 mg을 정맥으로 주사하면 경구 투여, 입으로 먹었을 때보다 100배에 달하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양인 350에서 400mg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8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하 교수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 몸에서 평소보다 산화 비타민C의 양을 10만 배나 더 높여야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상은 50, 51, 87, 136, 147, 148페이지의 내용들을 모아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 교수가 발견한 새로운 사실은 산화 비타민C가 앞서 라이너스 폴링이 주장한 과산화수소처럼 암세포만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사고력을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 교수의 책 147에서 148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과연 식물에서 뽑아냈거나 옥수수에서 추출하여서 인간이 합성한 비타민C가 산화한 산화 비타민C에 그러한 놀라운 능력,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식물에 들어있는 비타민C도 아니고 식물에 들어있는 그 포도당을 추출해서 그것을 또 합성한 뒤에 그 합성한 것을 정맥으로 투여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 그것이 산화한 후에 발생한 산화 비타민C가 암세포만을 철저하게 골라서 죽일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심지어 하 교수 책 142페이지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암세포가 음양으로 바뀌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암세포를 앞에 두고는 암세포를 죽이는 모습으로 변신까지 하는 신비로운 물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비타민C가 산화할 때 과산화수소가 발생하거나 또 그 과산화수소가 암세포만을 골라 죽인다는 주장은 가설로도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비타민C가 산화한 후에 발생한 산화 비타민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아무런 증거도 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 교수 주장을 따르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산화 비타민C가 암세포만을 철저하게 골라 죽이는 사고력을 가졌다면 아예 산화된 비타민C를 복용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그냥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혈중 비타민C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맥 투여하면 어떨까요? 한번 비타민C 메가도스 정맥 주사요법을 주장하는 의학자들에게 이런 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산화된 비타민C를 우리가 섭취하는 양보다 100배에 달하는 양을 정맥 주사하시면 해볼 의향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당연히 안 한다고 하죠. 근거가 있느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병근 교수의 책에 나옵니다. 하병근 교수는 뭐라고 했느냐? 유튜브 동영상에도 동시에 얘기했는데요. 비타민C가 산화되어서 변색된 산화 비타민C는 먹지 말라. 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타민C 태블릿 사진입니다. 왼쪽이 환원형의 온전한 흰색 비타민C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산화가 진행된 비타민C의 사진입니다. 비타민C는 산화되면 미색을 띠다가 산화 정도가 심해지면 진한 갈색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산화된 비타민C는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병근 교수의 주장대로 외부에서 산화한 산화 비타민C가 몸에 해가 된다면 체내에서 산화한 비타민C도 동일하게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체내에서 산화한 비타민C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고 외부에서 산화한 비타민C는 도구로만 작용한다면 그 차이를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는데 증명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약간의 논리적 사고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중학생들에게 한번 이런 그 논제를 주고서 판단해 보라고 해보십시오. 판단 못할 중학생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병근 교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실을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근 교수 책에서는 비타민C가 암세포만 찾아가서 암세포 주변에서 산화하면서 비타민C 농도에 비례하는 양의 산화 비타민C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헐크로 변한다. 그래서 암세포만을 파괴한다고 반복하여 주장했습니다. 예, 하교수 책 50페이지, 51페이지, 136페이지 자세히 나옵니다. 장기 조직 내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산화 비타민C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병근 교수의 유튜브에는 이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중요 장기, 건강한 사람 포함입니다. 장기에는 아주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죠. 사람의 인체 조직 100g당 얼마만큼의 비타민C가 들어있나 하는 것을 밀리그램 단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혈액 속에는 0.4에서 1.0, 반면에 인체 내의 다른 각 조직들을 보십시오. 부신, 거기에 보십시다. 거기에 30에서 40입니다. 혈액에 비하면 적게는 30배에서 많게는 100배에 가까운 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보셨죠?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의 장기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비타민C는 항산화 비타민C일까요? 산화 비타민C일까요? 하 교수는 자신의 책 50페이지, 136페이지 등 여러 곳에서는 비타민C는 장기에 들어가기 전에 산화 비타민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장기 조직 내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C는 산화 비타민이라는 뜻입니다. 하 교수 주장대로 비타민C가 혹은 산화 비타민C가 암세포만을 철저하게 골라낼 수 있는 똘똘한 능력을 가졌다면 정상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암세포 속에서만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단한 모순이죠. 하 교수는 자신의 저서 51페이지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라이너스 플링이 바로 하 교수가 주장하는 산화 비타민C의 암세포 사멸 이론을 몰라서 메이오 클리닉의 임상실험에 칼자루를 내주었다. 이걸 알았더라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산화 비타민C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한다는 하 교수 이론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비타민C를 정맥 투여한 것이 결국은 산화제로 작용한다면 뭐 하려고 권장량보다 1000배나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거나 정맥 주사를 통해서 10만 배나 산화 비타민C를 높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모순이 있죠. 하 교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한 가지 증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황재 교수 동영상을 보면 방광에는 유별나게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하 교수 주장에 따르면 방광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분명히 독성을 가진 산화 비타민C일 것입니다. 그러면 비타민C를 과량 복용하는 사람들의 방광은 몇 개월도 안 돼 초토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 교수 주장, 산화 비타민이 세포를 공격한다 혹은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암세포를 공격해야 할 그 산화 비타민C가 왜 그렇게 많은 양이 방광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 주장 또한 맞지 않죠. 이왕재 교수는 비타민C가 방광에 고여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방광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방광에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전에 이미 제가 밝힌 바가 있지만 그것은 방광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방광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신장을 통해서 걸러져 나와서 방광에 고여 있으면서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기를, 소변을 보기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전 저의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 비타민C는 항산화 능력을 다하고 나면 항산화 능력을 소진할 뿐 암세포를 공격하지도 못하고 더더욱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그런 프로드러그의 역할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험 법칙을 근거로 해석해보면 하병근 교수의 산화 비타민C의 암치료 기전, 즉 라독스 의학은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잘못된 이론입니다. 자, 이처럼 명망 있는 사람이 잘못된 주장을 하면 피해가 대단히 큽니다. 노벨상을 2번이나 딴 라이너스 폴링이 잘못된 주장을 하니까 수많은 추종자들이 그것을 맹신하여 따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그 실체와는 별개로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에 대한 항암 기전은 근거가 없습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물론 비타민C 자체의 항암 기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기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을 근거로 해보면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은 주장하는 기전이 전혀 맞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비타민C의 결론을 말씀드릴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드릴 것입니다. 자, 과학은 사실이 아닌 신념을 가지고 연구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비타민C는 50년 동안 두 의학자와 그 추종자들 간에 헤게모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이오 클리닉의 어떤 논문을 아직 보지 않았지만 비타민C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만을 보았지만 너무나도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몇십 분의 1도 안 됩니다. 기초적인 사실을 이렇게 잘못 전제하고 시작하니까 책 전체의 논리가 모두가 잘못된 주장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라이너스 폴링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비타민C는 수없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한두 번에 다루기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결론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동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항암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논문을 본 일은 없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의 방송을 몇 편 보았을 뿐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정맥주사 요법이 효과가 없다는 논문을 본다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가 이 논문 좀 봐라, 이 동영상 좀 봐라 하면 주로 그것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라이너스 폴링이 비판했다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임상시험을 했다는 2편의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저에게 좀 링크를 좀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라이너스 폴링과 메이오 클리닉 중 누가 진짜인지 또 누가 가짜인지 아니면 둘 다 가짜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 논란을 종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상 못한 수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제가 라이너스 폴링과 그 추종자들이 왜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다룰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는 비타민C 메가도스 정맥 투여 방법의 본질과 인체 영향, 부작용 여부,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이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리력만 있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암 환자가 아닌 분들은 암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도 알아볼 생각입니다. 자, 비타민C 논쟁이 계속되는 한 암 환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그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거나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